안녕하세요. 몽실밤 인사드려요. 이제는 아니란 여름인 것 같아요. 너무 더운 것 같아요. 더워도 모든 기력을 잃지 마시고요. 운동도 하시면서 체력을 관리를 해서 백신도 맞아야 할까 말까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백신은 맞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얼른 모두들 때에 맞춰서 건강한 정말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돈, 명예 그런 거 다 있어봤자 뭐 하겠어요. 건강이 꽝인데 건강을 챙깁시다. 아자. 그럼 오늘도 그녀는 다 계획이 있다. 히가시노 게이고 장편 소설을 많이 읽어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많이 읽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너무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교코라는 교코라고 하는 게 낫겠죠. 코가 보다는 껴로 발음, 교코, 꼬라는 발음이 많이 나잖아요. 일본어는. 그래서 교코가 헤어졌잖아요. 잠깐. 그 차에서 프랑스 요리 그런 요리를 먹고 이분이 꽤 신사다운 면도 있고 집안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코가 다카미에게 다가가지 않을까. 과연 둘이는 잘 성사가 될지 오늘 읽어보면서 한번 우리 머리 좋은 지혜로운 교코의 활약이 더 두드러질지 한번 봅시다. 102쪽입니다. 수많은 차량이 오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교코는 조금 전에 전화에 대해 생각했다. 그건 대체 무엇이었을까? 하지만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낼 수는 없었다. 물어보면 안 될 듯한 뭔가가 다카미 옆얼굴에서 배어나왔기 때문이다. 다음에 또 만나고 싶군요. 교코의 얼굴에 도착했을 때 그가 말했다. 무슨 목적으로 만나려는 거냐고 묻고 싶었지만 교코는 꾹 참고 고개를 끄덕였다. 목적이 어떻든 상관없다. 일단 자주 만나다 보면 기회도 생길 것이다. 아, 네, 다음에는 제가 직접 요리해서 대접해 드릴게요. 마음 먹고 말을 꺼냈다. 솔직히 요리에는 자신이 없다. 오, 기대되는데요. 닭가미가 웃으면서 응했지만 곧바로 진지한 얼굴로 돌아와 다짐하듯이 말했다. 정말로 꼭 다시 만나요. 악수를 하고 두 사람은 헤어졌다. 멀어져가는 소월의 미등을 배웅하고 교코는 자신의 원룸으로 향했다. 집에 들어가기 전에 시바타의 현관문을 두드렸다. 부르뚱한 굵은 목소리가 나고 문이 열렸다. 어떻게 왕자님과의 만남은 잘 됐어요? 그는 교코의 얼굴을 보자마자 말했다. 무승부라고나 할까요? 그런 영문모를 대답을 하고 교코는 꾸벅 고개를 숙였다. 오늘 미안해요. 덕분에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고맙다는 인사라도 하려고 잠깐 들렸어요. 뭘 인사식이나. 이사가 아직도 안 끝난 것 같네. 교코는 목을 길게 빼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아직도 박스들이 쌓여 있었다. 그나마 스테레오는 세팅을 했는지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정말로 프린세스였다. 잠깐 들어가도 돼요? 그러시죠. 앉을 자리 정도는 있으니까. 안으로 들어가 보니 정말로 앉을 자리 정도밖에 없었다. 어중간하게 짐을 꺼내 이사박스가 비좁은 공간을 다투며 늘어섰다. 싱크대는 설거지거리가 산더미고 쓰레기통은 컵라면 빈 용기로 넘쳐났다. 이래도 언젠가는 제대로 방이 되나요? 교코는 되도록 깨끗한 박스를 골라 그 위에 앉았다. 그런 심한 말씀을. 나도 힘들었다고요. 시바타는 부엌의 냉장고를 열더니 캔맥주 2개를 꺼냈다. 그리고 박스를 피해가며 교코 앞으로 다가와 하나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고마워요. 라고 교코는 말했다.
실은 오늘 교코시 회사에 다녀왔어요. 시바타가 캐니 마개를 칙 당겼다. 나 때문에 일부러 간 거예요? 교코시 땡땡이만을 위해 내가 거기까지 갔겠어요. 마르모토 사장이 병판을 다른 직원들에게 넌지시 물어보러 갔죠. 사장을 의심하는 거네요. 발견자를 의심하는 건 수사의 기본이에요. 덕분에 딱 두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걸 발견했죠. 뭔데요? 첫째로 마르모토와 에리씨 관계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에자키 요코와의 관계는 아는 사람이 꽤 많았는데 서로 사귄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맥주를 꿀꺽 마셨다. 이탈리아 요리를 먹을 때부터 맥주를 마시고 싶었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르모토의 출신지예요. 그자도 나고야 사람이더라고요. 교코는 맥주를 뿜을 뻔했다. 또 나고야? 그렇죠. 또 나고야예요. 시바타는 캔맥주를 번쩍 들며 씩 웃었다. 에리씨도 나고야, 마르모토도 나고야. 난 그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분명 뭔가 있어요. 뭐가 있는데요? 아직은 모르죠. 그래서 그걸 알아보려고 가보기로 했어서. 그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내일 휴가를 냈어요. 나고야에 가려고. 에리씨 본가를 찾아가 볼 생각이에요. 에리 본가? 버뜩 닭감의 일이 교코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는 식사하는 동안 계속 예리에 대해 알고 싶어 했다. 나고야가 본가라는 말에도 관심을 보였었다. 그러면 교코는 맘먹고 말했다. 나도 갈게요. 나고야. 시바타가 맥주를 푹 하고 뿜었다. 교코씨가 왜 거기를? 아니 나도 갈 수 있죠. 에리 장례식에도 못 갔는데 이참에 향불이라도 올려주고 싶어요. 게다가 내가 함께 가면 형사님도 말하기가 훨씬 수월하잖아요. 회사는 또 땡땡이? 그건 괜찮아요. 내일은 다행히 일이 없거든요. 어때요? 정해졌죠? 참. 시바타가 쓴웃음을 지었다. 뭐 좋아요. 나도 여자분과 여행하는 게 더 재밌으니까. 교코는 다리를 꼬고 그 위에 턱을 개면서 후 웃었다. 시바타 형사님 정말 솔직하시네. 난 그런 사람이 좋더라. 예, 칭찬 고맙네요. 그가 말했다. 그날 밤 교코는 가위에 눌렀다.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 꿈을 꾼 것이다. 어둠 속에서는 바로 그 흐느껴 오는 소리가 들렸다. 다음날 아침 교코와 시바타는 도쿄역에서 7시 정각의 신칸센을 탔다. 좌회석이지만 마침 자리가 나서 나란히 앉을 수 있었다. 교코는 출발과 동시에 잠이 들었다. 간밤에 제대로 잠을 못 잔 것이다. 눈을 떴을 때 창밖으로 후지산이 보였다. 날씨가 맑아서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눈부실 만큼 또렷한 모습이었다. 옆에서는 시바타가 눈을 감고 워크맨을 듣고 있었다. 잠들지 않았다는 증거를 보여주듯이 다리로 리듬을 타고 있었다. 교코가 부스럭부스럭 움직였기 때문이라나? 그가 천천히 눈을 떴다. 더 자도 돼요. 뭘 듣고 있어요? 티파니, 미국의 여성 가수 80년대 후반에 영미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옴기니주. 나도 듣고 싶은데. 그러자 시바타는 자신이 이어폰을 빼내 교코의 귀에 꽂아주었다. 그리고 제끼다 안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경찰 수첩은 아니었다. 그가 펼친 페이지에는 뭔가 도면 같은 것이 그려져 있었다. 찬찬히 들여다보니 퀸 호텔의 객실 조감도와 도어 체인 그림이었다. 신칸센에서 내려 개표구를 나서자 9시 정각이었다. 역사 앞에는 거대한 벽화가 있고 그 밑에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주르륵 서 있었다. 여기서 어디로 가요? 지하철 타야 해요. 이시아라는 역으로 갈 거니까. 지하철역까지는 한참을 걸어야 했다. 게다가 여간이 몹시 붐볐다. 지하철이란 어디도 똑같구나 라고 교코는 생각했다. 이시아역을 나서자 작은 지도를 손에 들고 시바타는 북쪽으로 향했다. 이곳이 대체 어디쯤이냐고 물었더니 그가 메이토크라고 알려주었다. 그렇구나라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지명을 들었다고 위치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예리 본가는 이시아역에서 한참 걸어 들어간 곳에 있었다. 도로를 맞이하고 주차장이 있고 그 안쪽이 쌀가게였다. 오른편은 신문가게, 왼편은 카페였다. 교코와 시바타가 다가가자 가게를 지키던 에리 부친이 맞아주었다. 백발 머리에 사람좋아 보이는 얼굴이었다. 그는 안쪽이 대고 큰 소리로 아내를 불렀다. 두 사람이 자기소개를 했다. 교코가 함께 일하던 친구라고 하자 어두운 남빛에 희미한 반가움을 스쳤지만 시바타가 형사라는 것을 알고는 부부의 얼굴이 긴장했다. 시바타는 개인적인 방문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그 뒤에 불다는 앞으로 안내를 받아 우선 나란히 향불을 피웠다. 부부는 교코에게 연달아 에리에 대한 것을 물었다.
어떻게 지내는지 뭔가 고민하는 기색은 없었는지 묻는 것을 보니 결국 그들도 자살할 만한 이유로 짐작되는 게 없는 모양이었다. 에리 씨가 이쪽이 대학 영문과를 졸업했다고 하던데요. 시바타의 질문에 부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졸업한 뒤에는 어떻게 지냈습니까? 학원 영어 강사로 근무했어요. 3년 전까지는. 어머니 쪽이 대답했다. 그런데 왜 도쿄에 올라갔던 건가요? 시바타의 질문에 부부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명백히 동의하고 있다는 교권은 짐작했다. 글쎄요. 아버지 쪽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가 이윽고 입을 열었다. 젊은 애들은 한 번쯤은 도쿄에 가고 싶어 하니까요. 그렇군요. 이번에는 교코와 시바타가 얼굴을 마주볼 차례였다. 시바타가 슬쩍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에리방을 좀 볼 수 있을까요? 교코가 물었다. 그럼요. 라면서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에리방은 2층 남향이고 3평 남짓한 넓이의 책상이며 서랍장이 놓여 있었다. 아마도 그녀가 학생 시절 그대로인 모양이었다. 얼마 전에 집에 내려왔을 때는 건강하던 아이가 갑자기 왜 그렇게 됐는지 슬픔이 되살아났는지 어머니가 눈가를 훔쳤다. 교코는 벽에 붙은 포스터며 책상의 책 제목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다. 시바타는 앨범을 펼치고 있었다. 아래층에서 부르는 소리에 어머니는 계단을 내려갔다. 그와 동시에 시바타가 슬쩍 이것 좀 봐요 라면서 앨범을 교코에게 내보였다. 그곳에는 교코가 알고 있는 것보다 좀 더 젊은 에리 모습이 있었다. 화장하는 방법도 다르고 아직 통통하게 앳된 얼굴이었다. 이렇게 예쁜 친구인데 또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울어도 괜찮지만 우선 이것부터 봐요. 부자연스럽게 옆이 좁은 사진 있죠? 이건 나중에 한쪽을 잘라낸 거예요. 그러고 보니 분명 그런 흔적이 있었다. 그런 사진이 여러 장이었다. 여기 가장 최근의 사진도 그렇죠? 하나같이 에리 씨 혼자예요. 정확히 말하면 에리 씨만 남기고 잘라냈어요. 게다가 이 잘라낸 면을 보면 바로 최근이에요. 어떻게 된 걸까요? 그거야 뻔하죠. 여기에 에리 씨 연인이 함께 찍었던 거예요. 부모님은 그걸 그대로 남겨두기가 싫었던 모양이지. 분명 그래서 잘라냈을 거예요. 그 연인이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글쎄요. 어쩌면 그럴지도. 발소리가 들려서 시바타는 앨범을 책장에 돌려놓았다. 차가 준비되는데 내려와서 마실래요? 어머니 말에 두 사람은 계단으로 내려왔다. 차를 마시며 되도록 무난한 이야기를 나눈 뒤에 그만 일어서기로 했다. 그때쯤에 되자 배달을 나갔던 장남 노리유키가 돌아왔다. 노리유키는 큰 몸집에 수염이 짙은 남자였지만 웃으며 아주 선한 얼굴이 되었다. 노리유키가 나고야까지 차로 배웅해준다고 해서 교코와 시바타는 그 호의에 기대기로 했다. 차는 스바루 투링 외건이다. 배달할 때 아주 편리하다면서 노리유키가 흐릿하게 웃었다. 시바타가 조수석에 앉고 교코는 뒤에 앉았다. 아버지 어머니가 반가워했죠. 에리가 도쿄에서 어떻게 지낸지 알고 싶어 했거든요. 노리유키가 말했다. 에리 씨가 도쿄에 올라가는지는 얘기를 안 해주시던데요. 시바타가 분명한 말투로 얘기를 꺼내자 그 즉시 노리유키는 입을 꾹 다물었다. 혹시 에리 씨 연인과 관련된 일은 있습니까? 잠시 틈을 둔 뒤에 노리유키가 되물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앨범을 봤거든요. 에리 씨가 같이 찍은 사람을 모두 잘라냈더군요. 그러다 노리유키는 후하고 코로 숨을 토해냈다. 그러지 말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남들이 보면 도리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부모 입장에서는 그자의 사진을 그대로 남겨두기가 힘들었겠죠. 자세히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시베타가 그의 옆 얼굴에 대고 말했다. 그는 묵묵히 핸들만 돌렸다. 화가 지망생이었어요. 잠시 뒤에 노리유키가 입을 열었다. 뭐가 그렇게 좋은지 에리가 그 녀석이 푹 빠졌어요. 결혼하고 싶다고 했죠. 아버지 어머니는 반대했지만.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 사람은? 노리유키가 다시 침묵했다. 이번에는 다 상당히 길었지만 시바타도 교코도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이윽고 그가 말했다. 죽었어요. 예? 시바타 교코는 동시에 놀란 소리를 냈다. 죽어버렸어요. 노리유키가 내뱉듯이 다시 말했다. 에리는 그 충격 때문에 그 자를 잊으려고 도쿄에 갔던 거예요. 이 정도로만 해주시죠. 더 이상 뭐 말 못하겠네요. 어쩌다가 어딘가 아팠던 건가요? 시바타가 물었다. 하지만 그는 정말로 입을 꾹 다물어버렸다. 노리유키 차에서 내린 시바타는 택시 승차장으로 향했다. 아, 잠깐 어디 가려고요. 따라보면 알아요. 시바타는 택시에 타자마자 운전기사에게 물었다. 주르마의 공원 옆이 진부학원 아세요? 여기 북측에 있는 그 학원이냐고 운전기사하고 확인하자 아마 그럴 거라고 대답했다. 거기가 에리가 전에 다니던 직장이에요. 교코가 물었다. 에리 씨 책상에 진부학원이라고 인쇄된 책받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다라고 찍었죠. 역시나 형사님은 다르시네. 교권은 감탄했다. 교통량이 많은 큰 도로 옆에서 택시가 멈췄다. 길 양쪽으로 빌딩이 줄줄이 늘어섰다. 그 속에 진보학원이라는 유난히 큰 간판을 내건 건물이 있었다. 건물 안은 숨을 죽인 것처럼 괴괴했다. 들어가서 오른편에 유리벽이 사무실이었다. 안쪽은 강의실이고 지금도 수업이 진행되는 것 같았다. 슈베타가 사무직원과 뭔가 얘기를 나누는 동안 교코는 학원 팸플릿을 들여다보았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코스와 재수생 코스라는 것이 있었다. 시간별로 상당히 빡빡하게 짜였다. 이런 곳에서 강의를 했던 걸 보면 엘이 영어 실력이 상당했던 모양이다. 영어 잘하고 용모 단정하면 도쿄에서도 어렵지 않게 캠페인원이 될 수 있는 것이었다. 시바타가 돌아왔다. 엘씨와 친했던 선생님이 지금 강의 중이라네요. 30분쯤이면 끝난다고 해서 그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럼 그때까지 산책이나 할까요? 교과가 제안했다. 주르마의 공원이라는 곳에 가보고 싶은데 그 전에 점심부터 먹죠. 길 건너편에 기시맹 식당이 있던데 눈도 빠르시네요. 어느 틈에 그런 것까지. 오늘은 이래저래 칭찬받는 일이 많은데요. 그 식당 오래된 전통가옥을 보는 구조로 앞쪽에는 물레방아가 돌고 있었다. 점심을 먹기는 조금 이른 시간에 어서 가게 하는 한산했다. 4인용 테이블에 마주 앉아 기시맨 정식을 주문했다. 정식은 고모크메시, 야채, 생선, 고기 등을 채 썰어 한 대 넣고 지은 영양밥. 영양밥이 딸려 나왔다. 어떻게 생각해요? 교과가 물었다. 뭘요? 엘이 연 얘기 말이에요. 아까 그 오빠 얘기로는 엘이 부모님이 왜 그토록 그 사람을 싫어했는지 알 수 없었잖아요. 게다가 어쩌다 세상을 떠났는지 말을 안 하고 뭐가 이상해요. 그러죠? 아주 이상해요. 시바다는 이쑤시개로 테이블 위에 뭔가 쓰고 있었다. 혹시 그 사람이 이상한 병에 걸렸었다거나. 버터 생각나서 교권을 말해봤다. 이상한 병이라니? 시바타가 얼굴을 들었다. 그런 걸 꼭 숙녀 입에서 말해야겠어요? 교권은 찻잔을 들었다. 차가 맛있었다. 아니 그건 아니에요. 병으로 사망했다면 그렇다고 말하면 되고 병명을 적당히 지어내면 될 텐데. 하긴 그렇겠네요. 아 경찰에서는 에리 쪽에서의 행정조사는 안 했어요? 그렇게 자세히는 조사를 안 했어요. 이번 사건은 아무래도 에리 씨와의 마르모토의 관계에만 집중했거든요. 에리 씨가 나고야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그런 건 거의 관심이 없었죠. 자살이라고 판단했다면 더욱더 그럴지도 모른다고 교권을 생각했다. 드디어 나왔네. 진짜 배고팠는데. 기사면 정식을 마주하고 시바탄 얼굴이 환해졌다. 다시 학원에 들어가 응접실에서 도메리 준꼬라는 여자 강사를 만났다. 준꼬는 30살 전후로 강사라기보다 침착한 주부 같은 인상이었다. 그녀는 에리 죽음을 일단 알고는 있었다. 아이치 현경수사원에게 들었다고 했다. 최근에 에리를 만났냐고 묻더군요. 학원을 그만둔 뒤로 한 번도 못 받고 연락도 없었다고 대답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슈베타가 물었다. 네, 그렇죠. 준꼬는 또렷한 말투로 답했다. 낭낭한 목소리였다. 실은 에리 씨 연인에 대해 좀 물어볼까 하는데요. 이쪽에 사귀던 사람이 있었죠. 그러자 준꼬는 망설이듯이 고개를 숙이고 눈만 깜빡거렸다. 화가 지방생이었다고 하던데요. 부모님이 상당히 반대하셨다고 들었습니다만 여기서 다시 준꼬는 눈높이를 올렸다. 저도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과 사귄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는 사람이었어요? 잠시 머뭇거린 뒤 그녀는 혼잣말 중얼거리듯이 말했다. 이세라고 했던가? 이세? 한자로는 어떻게 되죠? 이에세. 시바타는 그 한자를 손끝으로 테이블에 써보고 있었다. 사망했다고 하던데요? 네. 준권은 고개를 끄덕이고 시바타의 얼굴을 지그시 들여다보면서 눈빛으로 말했다. 혹시 기억 안 나세요? 신문에 꽤 크게 실렸었는데. 신문에? 시바타는 의아한 얼굴을 하며 대부눴다. 그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준권은 심호흡을 하고 시바타와 교코의 얼굴을 번갈아 보면서 말했다. 자살했어요.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는 유서를 남기고. 사람을 죽였다고요? 말을 한 다음에 시바타 하는 소리를 냈다. 네, 그건 사건이에요. 도미 주코가 말했다. 닭가미 부동산 회사 사장님이 살해된 사건. 그 범인이 이세 씨였어요. 참 아이러니하네요. 참 형사님들은 정말 머리가 지혜로워야 되겠어요. 그런 걸 다 간파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 주위에 아는 사람들 다 만나서 사건을 파헤치는 게 그렇게 힘들 텐데 참 뭐든지
그것도 하나의 일이지만 그래도 형사라는 직업과 경찰 모든 게 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더운 날이네요, 여러분. 정말 시원한 팥빙수가 생각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언제나 웃으면서 밝게 지내세요. 오늘도 건강히 잘 지내시고요. 다음에 또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